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종이에 박히는 건 사진만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원하는지, 누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날의 공기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웹툰 원작 리메이크 영화로 돌아오는 넷과 박원장 제작 발표회 배우 이서진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누구와 호흡을 맞추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고 객석 어딘가에서 조심스럽지만 또렷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찬원은 어떠세요? 순간 이서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특유의 건조한 유머를 예고하는 표정이었죠. 이찬원 제 후배고 다들 아시다시피 노래는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연기는 아직 몰라요. 기자석에 웃음이 퍼졌고 팬 커뮤니티에는 즉시 해석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디스인지 찐 애정이 담긴 농담인지 이서진을 오래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는 늘 직설과 농담의 경계에서 피식 웃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칭찬과 장난을 절묘하게 섞어 상대의 가능성을 툭 건드리는 스타일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기는 아직이라는 단서 뒤에는 하면 잘할 수도 있겠다는 여지를 남겼고 그 여지가 팬들의 상상력을 끝없이 자극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후의 파장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이서진 이찬원 배우 이찬원 넷과 박원장 오스트가 연달아 걸렸고 SNS에는 즉석 캐스팅보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끝나고 노래하는 환자 역으로 카메오 어떠 간호사에게 위로 노래 불러주는 보호자 1번하니 그냥 내레이션이 정답이야 목소리로 병원 하루를 관통하게 하자 짧은 대답 하나가 관객의 상상력을 불붙인 셈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정작 당사자인 이찬원의 생각은 어떨까? 관계자 전원을 종합하면 그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한 반전이었습니다. 연기는 장난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 노래로 먼저 작품을 돕는 게 제일 맞다. 그러면서도 작품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작품이 필요로 한다면 카메오 한 컷 정도는 기분 좋게 고민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진 않지만 분명한 선택이죠. 배우 데뷔를 당장 외치기보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작품의 온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역제안.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먼저 들어가고 장르와 현장의 문법을 충분히 익힌 뒤 기회가 닿으면 작은 장면부터 최근 K 콘텐츠의 협업 방식이 가장 선호하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왜 많은 제작자가 그에게 러브콜을 보낼까요? 수식 없이 말하면 목소리의 설득력입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이미 몇 차례 감정 연기를 선보였고 표정과 호흡을 절제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밀어붙이기보다 카메라가 다가오게 만드는 타입병원이라는 공간은 과잉보다 절제가 어울립니다. 각자의 일상을 지탱하는 작은 위로가 필요한 장소 이따금 스치는 한마디 엘리베이터 안에 숨 새벽병실 유리창에 비친 눈빛 그런 장면에서는 큰 몸집보다 한 호흡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 길이를 가장 잘 관리하는 직업 바로 가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라드와 트로트를 서사로 끌고 가는 이찬원의 음성은 영상 문법과 놀랍도록 궁합이 좋죠.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 연기자 이찬원과 오스타티스트 이찬원은 서로 다른 키를 여는 열쇠입니다. 전자는 화제성, 후자는 지속성 카메오 한 컷은 공개 당일 트래픽을 끌어오고 오스타티스트는 방영 내내 장면의 감정선을 단단하게 묶습니다. 특히 넷과 박원장 같은 생활 밀착형 대회인디 드라마 플러스 코미디에는 과하게 웅장한 테마보다 일상의 숨을 닮은 멜로디가 어울립니다. 진료 끝나면 오늘은 내가 밥 살게요 같은 가사 한 줄이 후렴해서 슬쩍 고개를 내밀면 엔딩 자막과 동시에 댓글창이 조용히 젖어드는 마법이 일어나죠. 대놓고 울리진 않지만 돌아서면 따라 부르게 되는 그 톤 이찬원의 장기입니다. 그렇다고 배우 이찬원이 영영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요즘은 장르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작은 자리로 들어와 큰 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표준이 됐습니다. 아이유 임시완 도경수처럼 음악에서 출발의 연기로 스펙트럼을 넓힌 사례는 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첫 선택. 첫 단추가 자연스러우면 두 번째 단추는 스스로 풀립니다. 이찬원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본업의 내공이 깊을수록
전향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의 OST부터는 신중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작품을 돕고 현장을 배우고 관객과 약속을 지키면서 문을 두드리는 방식. 이서진의 농담 섞인 오퍼가 화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센스 좋은 농담 뒤에 늘 정확한 캐스팅 안목을 숨겨둡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연기는 아직 몰라요는 까칠한 한마디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차근차근 오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나아가 예능에서 이미 증명된 케미가 영화 홍보에서도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시작된 농담이 개봉 주간 예능 동반 출연으로 이어지고 영화 속 장면과 OST 라이브가 교차 편집된 특별 클립으로 확장되면 어떨까요? 팬덤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끝냈습니다. 업계가 주워 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루머는 루머일 뿐입니다. 유명 감독 A. 이찬원의 러브콜, 괴담 천재 감독 B. 캐스팅 1순위 같은 이야기들은 항상 시장의 가장자리를 떠다닙니다. 소속사는 한결같이 검토한 적 없다, 확정된 바 없다로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슈가 커지는 건 보고 싶은 마음이 준비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기대를 먹고 크고 기대는 합리적 근거 위에서 오래갑니다. 그 합리적 근거란 결국 본업으로 쌓아올린 신뢰입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이미 그 신뢰를 확보했고 그 신뢰가 다른 장르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 협업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필로그형 카메오. 짧지만 선명한 인상으로 관객의 미소를 책임지는 장면. 예를 들어 야간 근무를 마친 레지던트들이 구내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는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 카메라는 얼굴을 비추지 않아도 목소리만으로 충분히 장면이 살아납니다. 둘째, 보호자 역할의 감정신. 대사 세 줄 침묵은 종이컵 하나. 기다림의 자세. 과잉 없이 담백하게 감정을 불어넣는 타입에게 최적화된 장면입니다. 셋째, 내레이션. 병원의 하루를 사람의 숨으로 연결하는 역할. 에피소드의 서사가 깊어질수록 내레이션의 체온이 작품의 톤을 결정합니다. 이 셋 중 무엇이든 이찬원의 색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과 연기가 만나는 접점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팬덤의 반응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배우 이찬원이라는 간판보다 작품과의 어울림을 먼저 따지는 분위기. 무리하게 비중 큰 역할보단 카메오로 시작하자. OST가 먼저면 더 촘촘히 만날 수 있어 좋다. 연기는 시간을 들여 익히면 된다. 지금은 그가 잘하는 걸로 작품을 빛내자. 지지의 방식이 성숙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관객이 원한 건 이찬원이라는 사람의 진짜 톤이 스크린 안에서도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흥행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화제성. 누가 함께하느냐 곱하기 쌓인 적합성. 어디에 어떻게 서느냐 곱하기 쌓인 지속성. 얼마나 오래 남느냐. 이서진의 한마디로 화제성은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적합성은 OST와 카메오라는 안전한 선택지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지속성은 작품의 완성도와 반복 재생되는 음악이 책임질 겁니다. 세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연기는 아직 몰라요라는 농담은 연기도 제법 한 해로 자연스럽게 교체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본업의 빛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악으로 들어가 음악으로 오래 남는 배우. 그 역설적인 공식이 요즘 관객에게 가장 사랑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이렇게나 열광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단순한 캐스팅 뉴스가 아닙니다. 노래로 위로해주던 한 사람이 스크린에서도 우리의 하루를 보듬어 줄지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둘러싼 서로의 예의. 그 예의가 우리의 일상까지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아주 담백합니다. 다음 보도자료의 문장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원 넷과 박원장 OST 참여, 확정 개봉 주간 특별 영상 공개. 그 다음 문장은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댓글로 당신이 보고 싶은 장면을 남겨주세요. 상상은 종종 제작을 앞지르고 그 상상력이 업계를 움직이니까요.